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 바로 돈입니다. 근데요, 숫자나 복잡한 그래프 이야기는 아예 안 할 거예요.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요, 여러분이 돈에 대해 가졌던 생각을 아마 완전히 뒤집어 놓을 바로 그 심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돈에 있어서, 그러니까 돈을 잘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대체 뭘까요? 복잡한 계산 능력? 아니면 미래를 내다보는 시장 예측 능력? 이런 걸까요? 놀랍게도 정답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모거나우절이라는 사람이 이런 통찰을 내놨어요. 돈의 게임은 계산이 아니라 전적으로 심리 게임이다. 그러니까 금융은 무슨 딱딱한 과학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행동을 다루는 아주 부드러운 쥐술이라는 거죠. 되게 흥미롭지 않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우리가 돈에 관해 내리는 결정들이 어떻게 그 엑셀 시트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결정되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런 데다 돈을 쓰지? 진짜 이해 안 간다.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이는 결정들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사실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게 너무나도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돈을 경험한 시대, 그리고 환경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의 차이가 생겨나는 걸까요? 바로 다음 섹션에서 이걸 알아볼 건데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금융 행동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힘, 바로 개인의 경험, 그리고 운과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와,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대공황을 겪은 세대에게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파멸로 가는 길, 완전 위험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닷컴붐 세대한테는요, 불을 향한 엄청난 기회였던 거죠. 시작점, 그러니까 동기부터가 공포와 탐욕으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 이 두 세대가 내리는 합리적인 결정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운입니다. 순수한 운 말이에요. 성공과 실패 뒤에는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정말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빌 게이츠와 그의 친구 켄트 에반스의 이야기가 이걸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빌 게이츠는요, 100만 분의 1이라는 엄청난 행운으로 당시에 컴퓨터가 있는 거의 유일한 고등학교에 다녔어요. 하지만 그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었던 정말 재능 있는 친구 켄트 에반스는요, 졸업도 하기 전에 100만 분의 1의 불운으로 등산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재능도 열정도 어쩌면 똑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운이라는 거대한 힘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은 거죠. 자, 이제 우리의 심리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텐데요.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을 쌓는 것과 지키는 것에 대한 전략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남는 것은 아예 다른 기술이라는 겁니다. 완전히요. 우리는 보통 엄청난 부자라고 하면 뭐랄까, 투자의 신? 천재?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진짜 비밀은 생각보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의 힘, 바로 복리의 힘이죠. 그리고 이 모든 걸 몸소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여기 워런 버핏의 자산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자, 30세부터 50세까지 무려 20년 동안은 자산이 아주 완만하게 들어요. 그쵸? 그러다가 노년에 접어들면서 말 그대로 폭발해버립니다. 그래프가 거의 수직으로 솟구치죠?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에요. 핵심은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낸 게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아남아서 아주 오랫동안 버텼다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리고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워렌 버핏 자산의 무려 99.6%가요. 그의 50번째 생일 이후에 만들어진 돈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모든 돈을 50대 이후에 벌었다는 거죠. 진짜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를 쌓는 단계에서는요, 딱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바로 낙관주의. 미래는 분명히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다.
이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 계산된 리스크를 과감하게 감수하는 태도, 이게 필요한 거죠. 하지만 일단 불을 쌓았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이제는 불을 지키기 위해서 약간의 편집증이 필요해요. 좀 무서운 말 같지만 내가 힘들게 이룬 이 모든 게 정말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겸손한 두려움, 그걸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걸 못해서 한 방에 훅 갔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어야 하는 건 대체 뭘까요? 진정한 부로 가는 길, 그 마지막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이 책이 주는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가 바로 이 표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부유함, 즉 리치한 것과 진정한 부, 웰피한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부유함은 뭐랄까 페라리나 큰 집처럼 눈에 확 보여요. 근데 그건 사실 이미 써버린 돈, 사라진 돈의 증거일 뿐이죠. 반면에 진정한 부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은행 잔고에 있는 저축, 투자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들이야말로 우리에게 미래의 선택권과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예요. 진짜 부는 당신 눈에 보이지 않는 돈입니다. 마치 거대한 빙산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는 화려한 소비는 물 위에 떠 있는 아주 작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요. 진짜 부는 그 수면 아래 어마어마하게 잠겨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걸 차 안의 남자 역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말 공감 가실 거예요. 우리는 보통 비싼 물건을 사면 다른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하다 하고 존경해 줄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에서 페라리를 보면 와, 저 운전자 진짜 멋있다 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내가 저 차를 가지면 사람들이 날 진짜 멋있게 보겠지? 라고요. 결국 사람들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물건에 감탄하는 거고요. 그 물건을 통해 자기 욕망을 투영할 뻔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 그 궁극의 목표는 뭘까요? 바로 이 문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형태의 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아, 오늘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 결국 화려한 물건이 아니에요. 내 시간을, 내 인생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 이게 바로 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배당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겠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원할 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오늘은 누가 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내 하루를 결정한다는 그 통제감. 이게 바로 진짜 부가 가져다 주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인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돈으로 진짜 무엇을 사고 싶으신가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얻고 싶으신가요? 시간을 갖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